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티그마티즘이라고 해서 이제 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난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난시는 아까 설명을 잠시 했었지만 난시 같은 경우는 이 초점이 점으로 생기지 않고 선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생겨서 이 선으로 생긴다는 얘기는 초점이 한 곳에 모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왜 초점이 한 곳에 모이지 않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안경광학이라든지 아니면 기하광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이 난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여기 비점수차라고 했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스티그마티즘이 여기서는 난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서는 난시라고 표현이 여기서는 아스티그마티즘이 난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는 바로 비점수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똑같은 용어인데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점수차는 말 그대로 비점수차가 아니라 그지? 비점 즉 점이 아닌 수차 즉 원래 렌즈를 통과했을 때 상이 한 곳에 모여야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비점수차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그렇고요. 이건 눈에 대해서는 바로 한 곳에 망막의 중심화 부분이라고 하죠. 이 중심화 부분에 맺히지 망막에 가장 이 시신경이 많이 몰려 있는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퍼져 보이는 것을 이제 난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빛이 분산이 돼서 분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즉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지개 형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퍼지는 것들, 즉 굴절률에 의해서 바뀌는 이 파가 이 전자기파가 굴절률에 영향을 받는 인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프리즘은 빛에 그냥 단순히 이 무지개를 빛을 그 태양광을 빨리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분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이제 우리 기하광학에서 다루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프리즘은 어떤 때 사용을 하느냐면 여러분들 이 사시나 사위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시와 같은 부분들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즘 처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프리즘 처방에 의해서 이 빛의 경로를 바꾸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리즘인데요. 이 프리즘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바로 프리즘 되겠습니다. 프리즘. 자, 프리즘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프리즘이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퍼지는 것들 있죠. 빛이 이렇게 퍼지는 꺾여서 퍼지는 것들 있죠. 이거를 분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이 빛을 꺾이게끔 하고 그리고 꺾이는 그 정도를 활용을 해서 이 사시나 사위의 교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반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전반사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이 전반사는 바로 반사가 즉 투명하지만 빛이 전부 반사되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거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거울에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죠. 자,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 뒤에 유리 뒤에 은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그 은이 이 금속 중에 그 반사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은이 발라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거울 뒤에서 보면 앞모습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투명한 이 유리 같은 경우에 투명한 곳에서도 다 통과할 것 같지만 통과하지 않고 모두 반사시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그걸 이제 전반사 조건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들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전반사를 이용한 게 바로 여러분 혹시 광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광 케이블에 빛을 이제 보내는데 바로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전반사는 말 그대로 투과하지 않고 전부 반사시킨다고 해서 전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사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반사 조건이 있지요. 모든 물질은 분명히 빛이 통과하게 되면 반사도 되고 그다음에 굴절도 됩니다. 그리고 굴절이 안 되고 모두 반사가 된다면 전반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일반적인 특수한 경우가 전반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투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거울 같은 경우 말고 양면이 그 투명한 우리 일반 그 유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저렇게 반사한다. 그리고 저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굴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 법칙과 굴절 법칙이 있습니다. 이 반사 법칙과 굴절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레넬 법칙이라고 해서 이 프레넬 법칙은 어느 정도 반사가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굴절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다루는 이제 기하과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공학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이 물리공학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학년 2학기 때 다루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 학기. 워낙에 물리공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물리학이 가장 이 중요한 부분, 광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주로 다루는 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기하광학을 우리 안경광학에서는 기하광학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물리광학은 이 좀 더 이 고급 수준의 어떤 광학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공학에 다루는 부분들은 그냥 간략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물리공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전자기파, 그리고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간섭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섭이 가능한 것을 이제 가간섭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간섭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간섭성을 갖고 있는 가장 유일한 빛이 바로 레이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던 것이지요. 레이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레이저 어, 그 있죠. 그 레이저 포인터. 그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사용되는 레이저 포인터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다음에 그 뭐 가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그 빛들이 있지요. 이거는 이제 빛이 일반 우리 후레쉬와 다르게 일직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한 가지 색깔을 갖고 어, 빛이 많이 퍼지지 않는 것을 이제 특별히 레이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고급 수준이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란과 관련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산란은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물리공학에서 다루는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백내장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걸 말합니다. 이 투명하지 않고 혼탁한 경우에 대해서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산란이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백내장인 경우는 이 산란이 돼서 빛이 수정체에 의해서 빛이 망막으로 모여지지 않고 빛이 퍼지는 현상을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광학적인 현상이 산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로러선스라고 해서 형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형광은 말 그대로 빛을 받고 그 빛 에너지만큼 또 다른 빛이 형성되는 걸 이제 형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광은 우리 그 카메라로 우리 눈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후레쉬를 갖고 밤에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사람은 눈이 제대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빨갛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홍채가 강한 빛에 후레쉬의 강한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그 나타내는 그 빛이 바로 홍채에 대한 색깔이 바로 이제 빨간색으로 주로 나타나죠. 정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홍채는 강한 빛을 받게 되면 붉은색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리공학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해서 이건 아까 전반사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전반사는 그러면 매질에 따라서 이 매질의 이 굴절률에 따라서 이 내부 전반사 조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반사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루스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편광판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광판 같은 경우에서 색깔이 점점점 진해지고 점점점 옅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말루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해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분해능은 이제 안경광학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바로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카메라 렌즈가 이 어떤 물체를 보는 데 있어서 그 한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분해능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점분산 함수와 변조 전달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데 있어서 색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이 검은색이라든지 회색이라든지 뭐 대비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점분산 함수와 변조 전달 함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냐면 우리가 사람 눈에서도 물론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그러니까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광학 장비들 있죠. 이 광학 장비들에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물리광학적인 여러 가지 그 기본 지식을 응용을 해서 그 제품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안경학 관련 용어를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자, 41번부터 여기 68번까지 이렇게 쭉 숫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마도 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안경학 개론이라고 되는 게 있죠. 이 안경학 개론에는 바로 모든 이 챕터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안경 개론에는 뭐 서론에서부터 그다음에 안경사의 뭐 직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리고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이 렌즈와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눈의 생리학적인 그런 성질들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컨택트 렌즈와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뭐 초점거리와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져 있지요. 그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현재 듣고 있을 겁니다. 안경학 개론 시간에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 안경학 개론에서 그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둬야 될 개념들만 그 정리를 한번 해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학인 경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안경학 그 개론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안경학 개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란돌트 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C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 C표 있죠. 우리 학과의 마크가 이 란돌트 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란돌트 링에다가 이 보면 우리 C표를 보게 되면 우리 보통 이제 3m C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3m 떨어진 곳에서 이 커지고 점점 커지고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옆에 이렇게 시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본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어떤 사이즈로 작아지거나 어떤 사이즈로 커지거나 어떤 이렇게 작아지거나 커지거나에 따라서 시력을 뭐 우리가 이 시시력표에 나타내 있는 게 1, 가장 큰 게 0.1, 그다음에 0.2, 0.4, 0.8, 1.2, 1.4, 1.6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원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5분각, 1분각의 원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5분각, 1분각 원리를 이용을 해서 란돌트 링으로 표시한 게 바로 스넬렌 시표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스넬렌 시표는 이 안과 의사입니다. 스넬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 시력 검사 이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넬렌 시표가 이 C가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뭐 밑으로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죠. 이걸 이제 그 최초로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제 스넬렌이라고 하는 안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능을 나타내는 것, 즉 어느 만큼 같은 거리에서 어떤 글자를 어느 만큼 읽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시력이라고 하죠. 비주얼 에큐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눈을 검사해서 눈이 어느 정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렇게 처방전을 이렇게 써주게 될 겁니다. 이 처방전을 써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자, 좀 크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자, 보면 SC 그다음에 토릭이냐 그다음에 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분명 굴절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많이 있지요. 자, 이 기호들을 하나씩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4학년 졸업해서 뭐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서 안경사가 되면 실제로 안경원에서 또는 안과에서 눈을 검사해서 분명히 요 기호들을 갖고 아주 전문가의 코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처방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46번부터는 바로 이제 그 눈의 기능과 관련된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시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시야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얼마만큼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을 시야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리오트 맹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시신경이 뭉쳐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빛이 들어가도 빛이 감광을 하지 못합니다. 즉, 그래서 이 부분이 맹점이라고 하고요. 이 맹점은 말 그대로 이 망막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마리오트 맹점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수능입니다. 수능. 그래서 이건 아까 이 조리개 부분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밝은 부분에 밝은 부분에 있을 때 반응,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있었을 때 반응, 이거를 이제 암수능, 그다음에 명수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감도 곡선이라고 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 똑같은 빛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통과했을 때나 아니면 유리를 통과했거나 자, 이렇게 됐을 때 눈으로 실제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눈에 대한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시감도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감도 곡선을 이 어떤 건지에 관계된 얘기들 이제 주로 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이 가장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색깔이 어떤 건지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 그때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각난 김에 우리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깔이 바로 이 노란색에서부터 초록색 요 사이에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도로에 보면 그 차도에 보면 이 중앙선이 바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리고 이 야간에 공사를 하는데 그 인부들이 착용하는 그 X반드라고 하죠. 거기 보면 주로 형광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처럼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에서나 이 노란색은 눈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그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관련된 부분들도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기하광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렌즈에 대해서 플러스 렌즈 3개, 마이너스 렌즈 3개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부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양쪽 볼록일 때는 앞에는 플러스고 뒤에는 뭐 마이너스다 뭐 이런 렌즈의 부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다면 이건 플러스이다. 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마이너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라기보다는 우린 그렇게 혼돈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굴절력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구면 렌즈도 있고 그다음에 난시를 교정하는 원주 렌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경원에 가보면 이 현미경 같은 기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렌즈 미터인데 렌즈 미터는 이 시력이 안 좋아서 분명 안경 썼을 텐데 그 시력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측정 기기가 바로 이제 렌즈 미터입니다. 그 렌즈 미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각 구조의 각 조작하는 곳의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모형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형안과 생략안은 이 광학적으로 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칠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눈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간략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안과 생략안을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기하광학에서 또 이제 더 자세하게 나타나겠지만 여러분 안경학 개론에서는 바로 그 렌즈에 또는 그러니까 안경이 아니라 눈에 이 가장 중요한 분석하기 위해서 광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주요점과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점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명시역이라고 해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시인 경우에 대해서 명시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원시인 경우에 대해서 명시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 명시역은 쉽게 말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 구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은 똑같은 그러니까 이 굴절 이상이 똑같지가 않지요. 각각 다른 굴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두꺼운 렌즈 착용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얇은 렌즈를 착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눈에 맞게끔 처방을 해준 건데 그 눈이 실제로 모두 근시이지만 볼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명시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시에 관계된 얘기들이 바로 직난시, 도난시, 그 다음에 강주경선, 약주경선, 그리고 스텀 간격이라고 하는 그런 요 용어들이 주로 사용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난시와 관련된 얘기들을 에서부터 이렇게 설명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시 종류는 뭐 직난시, 도난시, 물론 산난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있고요. 그래서 난시 종류에 관련된 얘기들도 이게 쭉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난시를 분석하기 위해서 또는 난시를 처방해 주기 위해서 강주경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주경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난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초점과 초점 사이의 어떤 그 간격을 스턴 간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특히 각막이어야 되겠죠. 눈의 각막은 이렇게 구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형이 되어야 되는데, 구형. 자, 구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타원형이 되었어요. 타원형. 타원형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타원형. 우리가 말하는 타원형.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구형은 뭐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든지 이쪽으로 돌리든지가 다 똑같지만 타원형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각막의 형태가 여러분들 각막이 있죠. 각막으로 들어본 적 있죠. 각막입니다. 자, 각막의 형태가 구형이어야 하고요. 구형인데도 그 구형 상태가 탁구공처럼 휘어져 있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처방하는 값이 각각 달라지고요. 그래서 각막의 형태가 바로 타원형인 경우가 바로 난시가 되겠습니다. 난시는 바로 각막의 형태가 타원인 경우를 난시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각막의 형태가 이렇게 된 놈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직난시, 요게 직난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게 도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쓴 게 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강주경선이 되겠습니다. 강주경선. 이 강주경선이 아무튼 강주경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은 우리 계란을 이렇게 세웠을 때가 있고 이렇게 눕혔을 때가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막의 형태가 이렇게 타원형의 여러 가지, 즉 각도가 있겠죠. 어느 정도 몇 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 있다. 요 강주경선이라고 하는 게 굴절력이 큰 걸 말합니다. 강주경선이 몇 도 정도 돌아가 있는지에 따라서 처방을 각각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난시 처방은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난시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스텀 간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주경선, 약주경선, 그리고 전초선과 후초선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시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절력과 이제 부동시. 조절력은 수정체가 커지거나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이 기능을 조절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동시, 그다음에 부등시, 그다음에 부등상시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짝눈이 있죠. 짝눈. 오른쪽하고 왼쪽이 달라. 이런 경우를 부동시라고 합니다. 같지 않다. 왼쪽이 보는 거하고 오른쪽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 서로 다르다. 이걸 부동시라고 하고요. 부동시에 의해서 또 부등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등시는 서로 다른 초점으로 그 망막이 맺히기 때문에 서로 망막이 맺히는 그 상의 크기가 다르겠죠. 왼쪽으로 들어오는 놈의 크기,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놈의 그 물체의 크기가 각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라든지 그 물체를 잘 구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안경광학이라든지 뭐 양안시 뭐 이런 부분에 다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부동시는 그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른 눈을 부동시라고 한다. 요 정도만 이제 우리가 이제 원서 강도 시간에는 그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시와 사위라고 하는 게 있지요. 자, 사시는 눈이 그 코의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돌아가는 각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왼쪽이 이 물체에 대한 초점과 오른 왼쪽과 오른쪽의 초점 거리가 각각 다른 걸 사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서로 맞지 않는 걸 사시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사위는 이 동공의 위치가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공이 오른쪽하고 왼쪽이 서로 또 이 수평선 안에 있어야 돼. 이 똑같은 직선 이 수평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른쪽 눈이 오른쪽 눈과 요거를 코라고 생각합시다. 코 이거 이쪽 눈인데 눈이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위치가 그죠? 요 위치가 다른 경우를 사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많이 이 좀 그 뭐죠? 극대화시켜서 그린 거긴 하지만 즉 왼쪽하고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의 위치가 서로 달라서 이 다른 부분들은 이제 사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시나 사위를 측정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사시가 있는지 사위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사시나 사위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미세하게 사시나 사위를 다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근데 아무튼 어느 정도의 사시나 사위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이제 마독스 탄젠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주로 이 68번까지 다루는 부분들을 하다 보면 아마 이 원서 강도 1을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원서 강도에 관계된 부분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짧게나마 간략하게 설명한 것도 있었고 이런 걸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원서 강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 2, 3, 4학년 때 좀 더 쉽게 그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면 원서 강독을 잘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아까 앞에서 총 한 68개, 한 70개 정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본인이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즉 두세 줄 정도로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2, 3, 4학년 교과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 자신감은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 터미널로지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뭐 빛에 관계된 성질들에서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